구조화하고 네. 그래서 저기 뭐라 그럴까, 이 되게 자아가 약한 내담자를 장기 상담할 때는 상담사가 이제 조금 이게 진행에 전체적인 전이 역전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전이 역전이는 장기 상담에서는 관계에서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근데 이제 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상담에 활용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일어나는 걸 상담에 활용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구조화는 기본적으로 잘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전이 역전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방법이, 첫째는 상담의 이제 중기, 초기에서는 뭐 받아주고 라포 형성하니까 또 어떻게든 인정해주고 참 잘했다 이렇게 하냐 이런 걸 이제 충족시켜주죠. 그런 이 내담자의 자기 애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줘야 되죠. 왜 충족시켜줘야 되냐면 내담자의 우리가 배드 오브젝트를 다루기 위해서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대상관계로 얘기하면. 왜 대상관계를 설명하냐면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가 새로운 대상이니까. 물론 이제 게슈탈트로 말하면은 뭐 새로운 장에서 장의 경험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대상의 경험은 이제 이 경험 자체가 치료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화를 이제 초반에는 상담 초기에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상담 중기로 갈 때 전이 역전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중기로 갈 때는 이제 내담자의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작업기다 이렇게 하죠. 집단으로 말하면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는데 중초기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이제 약간의 기본적인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중초기를 지난 진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상담자가 이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 환경 구조를 봐야 돼요. 라포가 정말 잘 형성되었나? 이 라포는 내담자가 여전히 상담자를 신뢰하는가? 특히 이제 신뢰의 구조에서 신뢰했다고 생각했는데 직면이나 뭔가에 그런 이제 뭐 직면, 알아차림도 어떻게 말하면 직면이에요. 조금 더 깊은 부분으로 감정을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할 때, 뭐라 그럴까, 감정이라는 것들은 내담자가 숨겨놨고, 잠재적 기억 안에 묻어놨던 것들을 꺼내는 거거든요, 상자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를 다뤄야 돼. 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자아가 약한 사람이 또 노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 상담사의 변수가 흔들려 버린다고 내담자가 느끼면 이 중요한 중기의 상담의 관계에서 치료적으로 더 이제 효과가 이렇게 저해받을 수 있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알아차릴 때 상담사가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중단시키기라는 방법은 상담 중기에 쓰는 상담의 기법이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할 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민들레님하고 저하고 상담을 지금 저희가 처음 와서 15회기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와서 했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초기에 때 아니면 중기를 넘어갈 때도 한번 상담의 효과를 저는 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괜찮아졌다. 어떠시냐? 그럼 동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일단 상담의 효과를 상담 초기의 과정에서 라포가 형성된 거 초기에 이런 부분은 다루었다. 근데 처음에 가져와셨던 이 분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분노를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분노의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들을, 그리고 좀 더 그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거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감정을 들여다봐야 되면 제가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수용해줬 그런 측면은 좀 더 줄어들고, 제가 잠깐만요 하고 조금 더 여기서 머물러 볼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더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민들레님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를 이전하고 다르게 수용 안 해주네, 뭔가 좀 그거 하네, 뭐 나를 평가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게 미리 일어날 일을요 선구조화라 그래요. 저는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게 약하니까, 또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치료의 과정에서 흔들거리니까. 물론 흔들거림이 있지만은 그 흔들거림이 최소화시키는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지진의 강도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건물에 좀 튼튼하게 지으면은 지진은 일어나는 것은 방해할 수 없지만 지진이 강도에 이렇게 견뎌내는 것은 신뢰 관계나 구조화에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미리 성구조화로 알려준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이제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지체하지 말고 저에게 선생님이 지금 저 이런 것들이 계산 기분이 나쁘고 제가 너무 믿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즉시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다. 이 부분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일어난 것이 이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했지 하고 화가 나더라도 받아들이면서 이 가정을 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하나 쓰고, 그리고 이제 효과가 어떤 것이 나왔다. 그 본인도 동의가 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때는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힘든 거니까. 그래서 신체화가 일어날 수 있고, 머리가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막 뭔가 어떤 사람은 토할 수도 있고, 이런 신체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근데 저는 민들레님이 이 부분을 피하지 말고 지금까지 오신 것처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역시 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중기를 지나고 중초기를 지나면 다시 상담 효과를 평가, 중간 평가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작업했는데 지금 이 정도 가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어떠냐. 이걸 계속 이 상담의 단계별로 효과를 평가해야 돼요. 내담자한테 돌려주고 당신 지금 이 정도로 노력했다. 그리고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떠냐, 동의하느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는 부분은 이 부분을 향해서 갈 거다. 그럴 때 이게 필요하다. 또 내담자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자아를.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작업들을 할 거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저에 대한 분노도 일어날 수 있고 되게 더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참지 말고 이야기를 해주고 저에 대해서 화를 내셔도 괜찮다. 그때 저를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이건 아니고 그냥 저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을 얘기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감정을 어디까지 당신이 이 장에서 허용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들을 상담의 초기, 중기, 중초기, 중후반기, 장기 상담에서는 이게 일어나는 부분들을 계속 해주면서 이 효과에 대한 진행 과정을 내담자와 공유하는 거죠. 그럼 내담자가 지칠만 하면은 상담자가 딱 잡고, 지금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들이 좀 더 신뢰하고, 맞다. 우리가 이까지 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가구나. 이 단계가 약간 쉬어가는 단계예요. 한 텀이. 이 효과를 나누는 것에서. 내가 이 정도 왔구나. 맞아. 이게 이래 됐지. 그러면 이게 여기서 약간 우리가 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제자 걸음하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러는지에 대한 걸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내담자를 조금 더 상담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주체성으로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되고 자기의 경험으로 가져가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상담자도 이 장기 상담에서 좀 덜 지치고 내담자도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많은 내담자들이 어떤 컴플레인을 이렇게 걸어오냐면 이제 제가 내담자들 인터뷰를 하잖아요. 항상 제가 이게 잘 되고 있느냐 혹은 어떠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늘 물어봐요. 슈퍼바이 지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상담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처음 갖고 왔던 것들을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니까 도대체 지금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 막 화딱지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담자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 내담자들은 굉장히 그림을 그려주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상담사가 내담자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안 보이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보여지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그려주는 것이 상담사가 전체 상담의 단핵이라도 마찬가지죠. 단핵이는 더더욱 그렇고 장기 상담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활용해 보시면 상담사도 조금 더 이게
이런 덜 지치고 내담자도 자기가 함께 가는 길에 어디로 가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비용을 내는 내담자들, 그러지 않는 내담자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을 시행착오를 해봤을 때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담자들이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자녀 문제로 가족 상담을 할 땐 더더욱 그래요. 조급하니까. 1대1은 이제 이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상담사들이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 좀 더 치료적이겠다. 좀 더 내담자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고 보아집니다. 네. 아유,